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7에서 8시간의 적절한 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정신 건강에 좋으며 카페인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명상과 호흡 운동과 같은 이완 기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과 대화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의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해보며 삶의 균형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속 쓰레기 문제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시는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면에는 쓰레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증가하는 인구와 소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쓰레기는 도시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 해양 쓰레기,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이어진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바로 재활용이죠. 재활용은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우선 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고 가능한 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기부하거나 판매해 새로운 사용자를 찾아주세요. 각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도시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재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하루 지구를 위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식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약 90억 명이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70%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기후변화는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는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식량 낭비입니다.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량의 약 3분의 1이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이는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2.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식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식량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식량난은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과 혁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 많은 여행지가 온도 상승, 해수면의 상승, 극단적인 날씨 패턴 변화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해변, 산림 등 자연 및 인문적 여행 장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관광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지의 중요성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광산업의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로 관광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관광과 환경 파괴는 그 지역의 매력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여행지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의 낭비 방지, 현지 문화 및 환경의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이익의 공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에코투어리즘은 자연보호와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관광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여행지 관리는 환경보존, 사회적 책임,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 있는 여행자가 되어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아름다운 지구와 여행지의 미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구 환경 변화와 여행지의 미래, 지속 가능한 여행지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튀르키예 역사 속 눈부신 문화와 예술의 시기인 푸르드의 황금시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오스만 제국은 푸르드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튀르키예는 예술과 건축 문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는 미마르 시난이라는 건축가가 셀리미의 모스크 같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 모스크는 뛰어난 구조와 아름다운 장식으로 오늘날까지도 찬사를 받고 있죠. 예술에서는 이즈니크 타일과 도자기가 유명해집니다. 이들은 고유의 파란색과 붉은색 무늬로 장식되어 중요한 수출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반타시라는 형식의 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는 현재 튀르키예 문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때 창작된 여러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튀르키예 문화의 일부로 남아있습니다. 푸르드의 황금시대는 오늘날 튀르키예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그들의 역사와 예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기억됩니다. 이 짧은 역사의 순간이 튀르키예의 문화적 자산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푸르드의 황금시대와 튀르키예 문화 및 예술에 대한 빠른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와 대응 전략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사람들의 신체나 사적인 순간을 비동의 하에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명예훼손과 같은 사회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대응 전략 1. 정부와 사법기관, 법적 조치 강화. 불법 촬영물을 제작,
보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기술적 대응 불법 촬영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2. 교육기관과 시민사회, 교육 및 인식제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알려야 합니다. 3. 개인, 사전 예방 개인은 자신의 휴대폰, 컴퓨터 등의 보안을 강화하고 주변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고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불법 촬영물의 제작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로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갑시다.